안녕하세요. 조일구 대표입니다. 제가 매번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그 멤버십 방송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맨 뒤에 보면 이 강의 끝나고요. 맨 뒤에 보면 이게 강의 멤버십 방송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가입을 하는 그 영상이 한 8분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댓글을 밑에다가 못 달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앞에 강의만 보지 마시고, 뒤에 쪽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뒤에 쪽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최근 종목 추세가 이전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법칙, 이렇게 제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최근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는 지수는 좀 박스권에 들어갔고 종목 장세로 갈 것 같으니까 지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장이죠.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반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장. 근데 거의 관망이죠. 횡보의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야간 선물 조금 올렸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시장이 선물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좀 뒤에 가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장중에 한 6,000계약까지 매도가 갑자기 나와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매수 일변도로 보이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뒤에 가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제 야간 선물을 보면, 자, 어제 미국의 종목들 흐름을 보면 빅테크들 거의 좀 흐름이 없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요건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계속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계속 약세라는 건 이게 대한 선반영이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들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타의 상승 종목들이나 하락 종목을 보면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독특한 어떤 흐름들, 지난번에 월마트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가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개별 종목으로 개별 재료에서 하락과 상승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승폭도 2.5고요. 하락폭도 마이너스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장이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장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상품 선물을 보면, 제가 이제 구리를 계속 보거든요. 경기와 관련하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거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 다음에 유가는 80불 언저리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오펙도 굉장히 좀 난항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10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이거는 100불만 못 놓으면 괜찮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80불이고요. WTI 같은 경우는 75불입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이제 5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4.4, 30년물도 4.6, 2년물 같은 경우는 4.9,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10년물이 가장 중요하죠. 10년물이 이제 실질금리, 이게 시장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형태의 금리, 거의 시장금리라고 얘기하니까요. 4.4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5까지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4.4까지 흘러내려왔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선물인데, 여기서 제가 설명 약간만 드릴게요. 원래는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만 계약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57,000계약까지 매도가 쌓였다가 그러니까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이 57,000계약까지 쌓였다가, 그것도 롤오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롤오버가 6,800계약 매도였으니까 롤오버를 포함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요, 어제 금요일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외국인들이 5,700계약을 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트렌드인가 하면, 오전 10시까지만 하더라도 매수 우위였다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매도로 이렇게 하루 종일 매도한 거예요. 그다음 종가 때 좀 땡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세가 하루 종일 매도라는 거는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찝찝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줄었죠. 지난번 5,700계약, 57,000계약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요거 때문에 다음 주에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어떻게 될까? 뭐 이거는 뭐 금요일 날은 일회성 그런 포지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선물만 그러면 제가 좀 덜 좀 찝찝할 텐데요. 이 곧버스까지 이제 3,800억 정도 안 줄이죠. 그러니까 3분기에 뭐 아무리 이제 중기적인 어떤 포지션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곧버스는 이게 3,800억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 금융투자가 곧버스가 뭔지 알죠? 인버스토엑스 시장 하락 쪽에 배팅을 하는 두 개 합하면 거의 1조 가까이 배팅했는데 줄이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금요일날 다시 있게 5,700계약까지 매도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개인이 받아갔다.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곧버스가 그래서 이제 곧버스를 조금 눈여겨 보면서 외국인들의 선물까지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잔고도요 다시 5천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신용잔고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얘가 빠질 때 시장이 올라오는 거 그리고 얘가 들어올 때 시장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빠질 때 시장이 올라오고 이게 들어올 때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이번에 시장이 조금 올라왔다 떨어졌다 하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신용잔고도 이때는 막 2천억, 3천억, 막 3천억 들어오다가 이때부터 이제 수량이 확 줄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용도 이제는 어느덧 정체다. 박스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신용잔고가 막 들어올 때는 지수도 막 엄청나게 뭐 50포인트, 막 30포인트, 100포인트, 50포인트 이렇게 막 40포인트 가다가 이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신용잔고가 올라오고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신용잔고는 물론 이제 언제 과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면 또 막 3천억씩 들어오고 이러면 과민하게 반응해야 돼. 예. 막 이틀 동안 5천억 들어오고 막 4천억 들어오고 이러면 근데 지금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와도 뭐 490억, 500억 그럼 1,000억 했다가 다음날 400억 빠지고 막 이러니까 얘도 이제 정체 여론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수급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잘 빠지다가 금요일날 5,700계약을 매도 쳤고 그걸 개인들이 받아갔다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4분기도 곧버스 그러니까 인버스토엑스 ETF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안 줄이고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3분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얘기하면서 코스피에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기관이 들어온 종목들 좀 눈여겨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3조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2조 6천억인가 그런데요. 3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수급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죠.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로부터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좀 수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일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텀을 타서 기관들이 3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3조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건요. 2021년도 4분기 2조 2,800억 아직 4분기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리고 2021년도 없죠. 그러니까 2021년도 4분기에 2조 2,800억 정도 이후로 기관이 3조 이렇게 매수한 거는 2021년도 이후로 지금 최대치를 매수하고 있는 거죠, 기관이.
그래서 기관이 왜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한 바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된 시점, 즉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관들이 굉장히 다 산다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사고 싶은 좋은 종목들을 사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생각보다 없어요. 기관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2,700억 정도 팔고 있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3,8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거의 수급이 이렇게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예전에 코스닥 좋을 때는 기관들이 한 1조 8천억까지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관들이 거래소만 살까? 그것도 역대 최고치를 살까? 아직 4분기도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2021년부터 역대 최고치는 2조 2,800억이라는 2021년 4분기인데 벌써 그걸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관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상반기에 그런 종목들을 지금 매집해서 내년 상반기에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기관들이 노리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이번에 좀 특이한 케이스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온 얘기인데요. 뭐 엔비디아 실적이 3분기 매출이 181억 달러 났죠. 그러니까 시장 컨센이 161억 불인데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3분기 주당 순이익도 4불 나왔습니다. 3불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어닝 스프라이트를 했는데 시간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부터 엔비디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반도체 그 종목들이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정체를 보이고 많이 떨어지죠.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 파도 사건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굉장히 무뎌졌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게 이제 요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딴 건 다 보셨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 다음에 인플레 목표 달성이 불충분하다 판단되면 추가 긴축이 적절하다. 뭐 이게 다 이제 립 서비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시장에서 느끼면 이제 얘네들이 빨리 이제 또 물가가 올라갈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코멘트로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그 수요나 소비는 지금 긴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경제는 하방 위험이 있고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볼 땐 경제 하방 위험은 맞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은 그냥 겁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진짜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나 이 연설을 할 때마다 맨날 경제에 대해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신감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 경이성. 그래서 이걸 FOMC 의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는가 하면, 얘네들이 금리 인상은 안 하겠지만 계속 동결을 해 가겠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래서 내년 한 5월, 6월, 그러니까 좀 늦으면 여름 정도 돼야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하겠구나, 금리 인하는 안 하겠구나.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매도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외국인들은 손을 놓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스마트머니는 이제 매년 1월부터 시작해서 또 걔네들이 또 이 수익을 또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하고 그 기관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별로 그다지 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하고 기관 장세를 좀 조심해라. 왜냐하면
내년 적어도 5월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빅테크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별로 크게 나빠지지 않은, 이제 소비가 꺾이면 그게 약간 충격이 올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가 일단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스마트머니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다 땡기진 않는데 기관들이 이제 걱정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큰 이벤트가 없으니까, 가장 페드의 통화 정책이 일단 정체돼 버렸고, 그다음 공매도가 막혀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스타 종목들을 이렇게 기관이 땡기면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히 반도체 주가가 정체가 됐어요. 국내 반도체 증시가.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파두의 실적 발표 딱 나면서, 과연 반도체라는 HBM도 마찬가지니까 HBM 쪽이 잘 갔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실적이 계속 잘 나올 수가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주부터 반도체, 지난주 한미 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부터 반도체가 급속하게 지금 약세해 보입니다. 예. 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그렇죠.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하고 나서 추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가고 있죠. 이렇게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위에서 조정받아서 이게 다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딴 게 못 가고 있죠. 보면 2차 전지도 보면 거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하나만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정체. 그나마 2차 전지 중에서 대형주가 약간 반등하긴 하는데 그래도 미약하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잡혀 있고 2차 전지도 잡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형적인 박스권에 딱 묵혀져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런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2차 전지가 예전처럼 이제 막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나름. 근데 이제 상방이 막혀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제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박스권에 묵혀 있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두 개의 그런 기존의 주도주들이 있죠. 그런 형태들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개별 스타 종목들만 뚝뚝 나오는 형태로 그냥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스타 종목들이 이것도 확 나오고, 또 그게 꺾이면 또 이거 확 나오고. 그게 이제 테마주는 못 따라갈 거고, 우량주 쪽에서도 이렇게 스타 종목들이 확 치는 형태가 쳤다가 또 내려오고 쳤다가 내려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이런 분위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인 종목의 탄력성은 좀 정체 국면이고요. 근데 이제 텀세에서 스타 종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또 하나만 더. 근데 이제 낙폭과대 종목도 움직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게임 주제가 지난번에 보라고 했는데 이번 주 거의 못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약바이오는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 그러니까 다 그냥 탄력성이 좀 떨어진 형태죠. 그죠? 그리고 조선주도 좀 쏘쏘. 하나오션 유상증자 물량 나오면서 떨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지금 정체 국면이죠. 반도체 정체 국면이죠. 조선주 정체 국면이죠. 그 다음에 그동안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던 낙폭과대주의 대장급인 게임주 정체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탄력성 있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몇몇 이제 유전자 관련한 테마주가 세게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다 정체예요. 그 정체인 가운데 이제 틈새 테마에서 스타 종목이 탁 부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2월달 가장 스타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당분간 이제 단타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30대도 잘 없으시고 40대, 50대, 60대인데 그분들이 단타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추세 매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기 스윙 매매 하라고 했잖아요. 2주에서 1개월 정도 보고, 타이밍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목표 수익률 10에서 30% 잡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바닥에서 15%, 30%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저희도 지금, 저희 멤버십도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한 3종목 정도, 그러니까 비중이 많은 종목들, 그 비중이 10%짜리, 뭐, 8%짜리 이런 종목들을 한 3종목 정도를 이익실현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 비중을 한 19에서 20% 정도 줄여놨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업종을 살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요렇게 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중기 스윙 종목으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요즘 탄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 제가 한 15에서 20% 잡고 갔었는데 그 정도 안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일단 팔았어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들 놔두고 이렇게 중기 스윙 종목들을 팔았어요. 왜 팔았는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걸 좀 팔았어요. 그래갖고 비중을 한 20% 정도 줄여놨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할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기관 매수 얘기를 했지만 이러면 시장이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0월달하고 11월 초까지는 낙폭과대주만 올라가니까 내년 2분기까지 낙폭과대주가 그나마 또 내년 2분기까지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안 돼 있는데, 근데 내년 상반기 주도주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이제 11월 12월달 매집할 텐데, 매집해놓고 1월달부터 땡기겠죠? 항상 그래요. 연말은 안 땡기죠. 그리고 1월달부터 이제 상반기에 땡기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좋은 게, 페드 의사록이나 이런 거 봐도, 5월까지는 금리 인하 없고, 대표님 금리 인하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금리 인하가 나쁘게 얘기합니까? 금리 인하 안 좋죠. 금리 인하 한다는 거는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럼 경기가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하기 전까지는 좀 시장이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박스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종목 장세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는 아까 기관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 인상을 못하고, 금리 인하도, 말라봐야 5월, 6월, 늦으면 여름이니까요. 그리고 공매도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기관이나 스마트머니가 얼마나 매매하기 좋겠습니까? 종목으로. 그러니까 스타 종목들을 올리기 좋겠죠. 그래서 10월달하고 11월 초까지는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주도주가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보인다. 조금씩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상반기 주도주 후보군에 대한 선별과 압축 전략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스윙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은 다 이익실현 해버렸어요,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8% 남았나? 그런 거 다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비중을 한 20% 낮춰놨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선물도 매도로 돌았었고, 이래서 좀 눌림목이 나오면 저희가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년 상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11월달하고 12월달에 매집하지 않겠어요? 요게 다 매집이 끝나면 1월달부터 다시 땡기겠죠. 얘네들도 포크로징 할 때 매집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이제 공매도 금지되는 시점, 그리고 페드의 통화 정책이 변화가 없는 시점까지는 지수가 갇혀있고 종목 장세가 갈 동안 상반기에 또 종목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야 되죠.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지금 공매도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스마트머니 입장에서 사실은 내년 1년의 수익을 보면 상반기에 다 내놓는 게 맞죠. 그러면 상반기에 내놓는 게 맞다면 연말에 매집을 해서 상반기에 매집하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틀고 나와야 되죠.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 그리고 금리 정책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는 아무리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게 있는데요. 이때 보면 보세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 터지면서. 근데 보면 다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66만,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 보면 66만 주밖에 안 되죠. 기관들은 1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내년 상반기에 이제 주도주들이 어떤 종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주도주들이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스마트머니나 좀 가벼운 종목들 스마트머니가 주도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무거운 종목들은 뭐 무겁지는 않겠죠. 완전 무거운 건 안 하겠죠. 옐로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요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은 기관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외국인이 공매도 금지 전면 묶여 있고 페드의 통화 정책이 딱 갇혀 있는 그 동안은 지수가 박스권으로 가면서 스마트머니하고 기관들이 이제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겁니다. 스윙 종목들은 이번 주 거의 다 팔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강의 끝나고 바로 이제 유튜브 가입 안내 영상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종목 장세로 가라. 그 스타 종목을 잡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는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스윙 종목을 할 수도 있겠죠. 가끔씩은 하는데 내년 상반기 주도주를 매집을 좀 하는 쪽으로 비중을 한 70% 잡고 스윙 매매는 한 30% 잡고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예. 됐나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박스권에서 변동성 있는 장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될 것 같고, 특히 기관이나 스마트머니가 이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11월, 12월 달에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대표님, 그 한국경제TV 방송 출연이나 뭐 다른 쪽에 방송 출연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걸 왜냐면 올해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상반기부터 큰 병은 아닌데요. 그래서 좀 쉬고 있고요. 하게 되면 내년에 내년 1월, 그러니까 구정 지나고 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은. 예, 그전에는 뭐 한국경제TV 24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좋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들으시고요. 저는 요것만 할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유튜브를 좀 자주 올려줄 수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그냥 매주 토요일 오전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12월 달이 되나요? 예, 12월 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면 이쪽에 있는 섹터들은 다들 좀 정체인 것 같아요. 예,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관이나 스마트머니가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조일교 대표입니다. 제가 계속 공지를 좀 드렸던 유튜브 멤버십 방송 가입 안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올려놓고요. 이제 앞으로는 요 영상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C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PC에 보시면 밑에 가입하기 있죠? 이거 누르시고 되고, 또 가입 누르시고, 또 여기 구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PC로는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제 수단인 카드 결제가 다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딱 보면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기 가입하기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 또 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정기 결제 이렇게 하고 카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놨고 정기 결제를 딱 누르시면 됩니다. 뭐 카드 아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정기 결제만 누르시면 되고요. 카드 없는 분들은 카드 아마 등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 일단 그 멤버십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간단하게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VIP 회원 전용 녹화 동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전 시황 한번 올라가고요. 25에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오후 시황이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총 2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5분 이내로. 그것도 HD, 풀 HD도 이제 설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긴급한 시장 사항이 만약 오는 경우에는 장중에 한 20분 분량의 또 긴급 시황 동영상이 아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올라가는데 긴급하게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고 좀 긴급하게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싶으면 올라갑니다. 생방송은 저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방송하는 단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 사인은 이제 휴대폰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왜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는 한 1분 영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비중 이런 것들 다 휴대폰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영상 안 보겠다, 휴대폰만 보겠다, 문자만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휴대폰 문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가격은 월 36만원인데요. 제가 와우넷에서 활동할 때 5년 동안 단 한 번도 55만원, 60만원 이하로 제가 월 결제를 낮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월 36만원으로 제가 30% 가격 인하를 해서 책정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제 스타일 아시죠? 단타 안 합니다. 테마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거는 막 이렇게 뭐 되게 막 살벌한 종목들 이제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끼가 있는 소형주, 중형주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세력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테마주를 얘기하는 거. 여기서 테마주라는 건 세력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좀 그나마 이제 재무가 좀 되는 소형주 있죠. 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저희는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유 있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만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력주 매매나 테마주가 아니고요. 세력주 매매나 단타 매매 이런 거는 저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주도 종목만 뭐 단기로는 한 1개월, 중기로는 제가 예전에는 이제 3개월 정도의 코스로만 매매를 했거든요. 30에서 50% 정도 수익 나는 종목들 그런 거 정도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기 매매, 단기는 뭐 보통 일주일 매매 이런 거 저희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과정 이렇게 매매를 좀 하는 부분인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시장 상황도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개월짜리 종목을 받아서 이게 수익이 나면 이제 그 수익금으로 다시 유튜브 멤버십 재가입하라고 이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병행해서 한다. 그렇게 하고 추세 매매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편입합니다. 단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최대 10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7종목, 8종목만 합니다. 그래서 종목당 비중이 보통 7%에서 15%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추천해봐야 10종목 정도밖에 추천 안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공식 종목 포트폴리오에 10종목이 넘어갔다. 그러면 반드시 기존에 있는 종목을 빼고 이제 신규 종목을 넣기 때문에 항상 보유 종목 수는 10종목을 최대 안 넘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7, 8종목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 막 추천 남발하고 이런 거 저희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 방의 특징이고요. 주식 비중은 보통 한 70%가 정상적이고요. 파생이나 곧버스 해지는 한 30% 하는데 만약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주식 비중이 90에서 10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파생은 선물 매도하고 곧버스 매수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막 선물 매수는 안 하십니까? 파생만 전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단 매주 매일 파생에 대한 밴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밴드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물 매수는 그 밴드 보고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인은 선물 매도, 곧버스 매수가 기본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은 굉장히 가입하고 해지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 해지를 이렇게 동영상을 찾으면 다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유튜브 멤버십 월 구독 서비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셔서 한 달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멤버십 방송 가입 관련한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이렇게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월요일날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아마 7시 8시까지밖에 안 받을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문자를 남겨주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전화를 오셔서 또 종목 상담 이렇게 장중 시간에 막 종목 상담은 원래부터 안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종목 상담은 절대 안 됩니다. 장중 시간 내에 뭐 전화해서 제 종목 어떤 거 갖고 있는데 이거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장중에 전화를 하시면 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 상담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좀 가입하는데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주말에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평일에 전화 드려서 가입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